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월세 비중이 무려 65%까지 치솟으면서 이제는 월세 지역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거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진짜 이유와 대처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임대차 시장의 대격변이라 그러죠. 월세 65% 시대, 전세의 월세와 현실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상이 일상이 되는 이 변화. 어떤 기사에는 누모멸이라고 또 이렇게 기사화시켰더라고요. 우리 모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21년도에 44.7%였었죠. 그러던 것이 25년도 들어서 65%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첫째,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한 불안감이죠. 둘째,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어려워졌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전세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옛날 같으면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어넣고 잔금은 전세를 놓고 전세 잔금을 받아서 이제 이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 전세가 그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세는 이 소유권 이전도 잘 지금 매매도 지금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즉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 비중이 7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예의가 아니죠. 이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흔한 시대가 돌아온 것이죠. 어제는 그 49세대짜리 2동짜리 아파트입니다. 49세대인데 기존에는 전세가 3억 3천원대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4억에 올렸는데 바로 연결이 돼서 저녁에 와서 집을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약금 쪽으로 일부금을 넣고 들어가셨죠. 이만큼 요새는 전세가 풍기현세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자, 실제 거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청담동의 한 아파트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무려 450만원이죠. 2년 만에 월세가 123만원이 올랐습니다. 마포구나 삼성동, 개포동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는 대폭 올린 그러니까 선진국형 월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6억에 월세 100만원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보증금 2천만원이나 5천만원에 월세 300에서 500만원 내는 게 현실이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후에도 오늘 33평형이 보증금 7천에 월세가 280만원에 지금 매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듯이 월세가 지금 빠르게 진행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이제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차 문화죠. 하지만 최근 정부와 시장에서는 전세의 역사적 사명이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세 반환 리스크가 증가하죠.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렵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그 입장이 되는 거죠. 저도 이쪽에 25평형을 월세로 놓는데 전세보다는 월세로 들어가요. 그 보증금 1억에 150만원 월세를 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신혼부부 만의 월세입니다. 자,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초기에는 금리가 낮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이 변동성이 되니까 고정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전세 그러니까 1억에 4%로 기준에 갔을 때 고정적인 그런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에서 2년 동안 또 4년 동안 더 안정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간다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요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전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임대차 2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대인들이 계약갱신권을 쓰게 되면은 2년 실구조 한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이게 그 임대차를 놓고 나서 또 2년 동안 계약갱신 5% 이내 증액해가지고 4년이 지나면은 자, 나는 이제 집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또 지금 팔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세 만기에 맞춰서 물건 나온 게 자, 그렇게 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게 안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전세 매물이 신주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전세 희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이 맞물려서 월세가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세 역사 3회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이렇게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서민의 주거비가 문제죠. 월세가 300에서 500만 원, 연간 3천에서 6천만 원이 집세로 빠져나가는데 웬만 연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던 부분. 그러면 전세 때는 묵던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 매달 고용줄이 크게 나니까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혼부부가 아니라 기존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40대들도 부담이 되죠. 자, 여러분은 월세와 전세 어떤 점이 더 부담스러우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또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동안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세 사기라든가 그런 문제. 그래서 전세 매물은 점점 희소해지고 월세 전환은 이제 더 빨라질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쉐어하우스라든가 소형 평형 비아파트 주거로 눈을 돌리는 게 일단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는 이제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보증금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죠. 그래서 월세도 여러 명이 나누어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공과금, 관리비, 인터넷 등이 포함된 올인원 구조라 추가 비용 걱정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입주 비용이 적습니다. 가전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서 이사 비용이나 생활 준비비가 거의 들지 않고 바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 또 단기 계약도 또 가능합니다. 최소 1, 2개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어서 장기 계약 부담 없이 필요한 기간만 거주할 수도 있고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단기 체류자에겐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또 넓은 거실, 또 이런 정원이나 테라스 등 쾌적한 공간을 또 누릴 수도 있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친목이나 네트워킹도 가능하죠. 그래서 혼자 살 때 어떤 느끼는 그런 외로움보다는 또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고 또 월세 부담이 줄고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특히 청년들, 1인 가구 등은 주거약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형 평형대도 마찬가지죠. 소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이제 장점을 볼 수가 있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1, 2인 가구라든가 사회 초년생, 청년층에도 적합합니다. 대략 또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 또 통화하기 편리하고 마트라든가 병원,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이 접근성이 뛰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작아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가 많고 또 수납 공간이라든가 실용성의 장점을 둔 구조가 많아서 2030 세대의 일단의 어떤 그러한 이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년 경력의 공인중개로서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비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얘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처럼 이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이게 금리의 어떤 그런 게 내릴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월세 계약하실 때 내가는 보증, 월세 비용과 이걸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 특약상 보증금 반환 조건은 꼭 확인하시고 또 전자계약을 쓰게 되면은 또 전세 대출도 0.2%가 또 저렴합니다. 그것도 무시 못하는 또 그런 금액이 되겠죠. 그런 또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는 또 부동산을 찾아서 계약 쓰시는 것도 본인에게 큰 부담이 줄어든다 보시고 또 정부의 임대차 정책이나 대출 규제 변화에 또 항상 귀 기울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부담이 크다면 쉐어하우스나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대안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임대차 시장 함께 지켜보고 똑똑하게 대응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